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박근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여러분과의 약속 반드시 실천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봤듯이 생각지도 않았던 어느 순간 모든 합의가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상상하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둑놈들아! 이 도둑놈들아! 저 사건! 지난주 헌법재판소는 통합민주당에 대해서 위헌 정당이므로 해산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딱 4년 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당선된 날입니다. 딱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최순실 씨가 오늘 첫 공판정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가장 화려한 출발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정권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날입니다. 자, 최병민 편집장, 저희가 한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했지만 4년 전 오늘 상당히 출발 자체는 엄청나게 화려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라는 첫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의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 당시 박근혜 후보의 그 공약이라고 하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소외되는 계층, 그런 걸 우리가 잘 보듬어서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약을 했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이제 바른 생활을 해온 것으로 국민들한테 많이 각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박근혜는 진짜 치우침이 없이 이런 공약들을 잘 실천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안고 출발을 했었죠. 그게 바로 4년 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2013년 2월 25일 날 취임식에서도 또 같은 약속을 했고, 그에 대한 기대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기대를 모았기 때문에 국정 운영 지지율도 대단한 수준으로 갔었지 않습니까? 뭐 6, 7%까지 갔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기대가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최순실 같은 저런 사람에 의해서 농단당해가지고 추락하는 이 국면까지 오는 걸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이었죠. 그래서 오늘 4주년이 되는 12월 19일이 더욱더 쓸쓸하게 보입니다. 네, 한때 지지율이 한 6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강정필. 어찌됐든 정권 초반에는 통합진보당 해산이 있었고 개성공단을 폐쇄한다. 상당히 이런 외교안보 그다음에 이념적 문제 상당히 강경하게 상당히 조금 나갔던 것 같아요. 이념적인 진영적인 측면에서는 뭐 잘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뭐 좀 진보적인 데서는 문제가 있다고 또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돌이켜 보면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정치평론을 갖다 하고 그러면서 쭉 박근혜 정부를 지켜봤지만 2013년 출범할 때부터 계속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사 문제가 난맥상을 보였고 그때부터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14년만 되면 벌써 그런 행사가 싹 없어지고 친박 7명만 싹 모아가지고 비공개로 만찬했다가 나중에 이제 들키고 뭐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당시 보면은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인데 당시 황우여 교육부총리하고 찌그럭찌그럭 하는 소리가 들리고 주호영 부총리는 뭐 당이 청와대 하청업체냐 뭐 정부가 이명증에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독들도 좀 하고 그럴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려한 이면에 벌써 병마가 자라고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아주 화면들을 갖다 잘 준비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지금 보면서 저렇게 달라졌구나. 특히 뭐 대통령 얼굴도 당선될 땐 굉장히 갸름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좀 살이 오른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많이 달라졌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야당 대표나 야당 지도자로서 박 대통령의 그때 트레이드 마크는 원칙 소신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뭐 그랬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 무너져 갈 때 항상 구원투수 나타나가지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선거의 여왕, 선거의 달인으로서 항상 승리를 가져오는. 그다음에 이 테러를 당했을 때도 대전은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자, 세종시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의 원칙 끝까지 굽히지 않는 이런 것이어서 야당 지도자로서 이제 그런 인기를 누렸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원칙과 소신이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원칙하고 고집이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고 불통이라는 거하고 이 옥이라는 게 사실은 그 소신이라는 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야당 대표 시절에서 그냥 반대만 하면 되고 제가 원칙을 지키면 되니까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되는 것은 5천만 명을 다 통합해야 되고 수많이 복잡한 의제와 난제들을 다 조율해줘야 되고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할 능력 자체가 없었던 분으로 이제 와서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장관도 만나지 않고 심지어 비서실장도 만나지 않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쭉 있었던 사건을 보면 인사난맥상이라든지 지난해 최동호 검찰총장 그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김재수 농축산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간다든지 이런 걸 보면 물론 그 한 15% 20%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뭐 잘한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념 논리로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양반은 야당 지도자나 야당 정치인으로서는 뭐 그런 대로 뭐 할 수 있었겠지만 이 복잡 다단한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그 능력은 없는 사람이 아니었나 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태영호 북한의 당시 주영 공사가 23일간의 안가 생활을 마치고 일상생활을 시작한다고 공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의 동경심이 있었고 오래전에 탈북을 결심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은의 포갑 공포정치를 지켜보면서 환멸감이 커서 탈북을 결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작 탈북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들었다는 얘기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박근혜 정부가 초기부터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어찌됐든 순조롭게 순항을 했습니다. 한때 지지율이 62%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선의 그림자가 여전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상징했었던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순실 라인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남재준 원장의 당시 여러 가지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혁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정치 관여라고 하는 또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우회 소지에 휘말리지 않도록 확실히 개혁을 하겠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여전히 정치 개입하려고 하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특위에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믿어주시기를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병국 편지 아마 구회우 씨가 옛날에 이 정부 초에 아마 국정원에 근무를 하면서 남재준 원장과 좀 여러 가지 좀 각별하게 지냈던 모양인데 일종의 특보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최순실 라인에 의해서 좀 쫓겨났다고 거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쫓겨났다는 거냐, 그러니까 충돌을 했다는 거죠. 의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당시에 그래도 이 정권에서 몇 안 되는 직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뭐 정치 문제에 관해서도 청와대에서 약간 뭐 그 정치 정보 수집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런 걸 뭐 거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순실 라인과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 갈등 그 와중에 이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쫓겨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쫓겨난 직접적인 원인이 그 갈등이었는지는 현재 불분명하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최순실 라인 간에 상당한 정도의 갈등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구혜우 전 기획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는 박한천 경정도 전에 그 비선 관련해서 보고를 하다가 남재준 원장하고 그 보안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이재승 사령관. 그 두 사람이 쫓겨났다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도 있었죠.
남재준 원장은 이제 평소에도 굉장히 그 소신이 뚜렷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육사 졸업하고 독일 유학 갔다 왔었고 실제로 밤에 걸어 다닐 때도 이렇게 지금도 직각으로 걸어 다니는 경우는 있고요. 개성공단 아니 여기 금강산강을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군인이고 북한이 주적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돈을 주는 금강산강을 가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이념적으로 이제 대북적인 강경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원칙과 소신은 뚜렷했던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구혜우 기획관은 물론 이제 남재준 원장을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100% 신빙성을 가지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정황상 남재준 국정원장의 그런 어떤 성격으로 본다면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을 사람은 분명히 맞아 보이고요. 직언을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한테 찍혔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4년을 돌이켜보면 지금 남아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남재준 원장처럼 미운 틀에 박혀서 나가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청와대나 그 정부가 그냥 황간 소리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까도 그 수석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거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명색의 장관이고 국무위원이고 국정원장이고 감사원장이면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리가 좋다 한들 레이저 쐈다고 깽깽깽 꼬리 내리고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정말 국무위원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오늘의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